항상 그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치료 과정에 굉장히 소외되는 이런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낮출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47세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오른쪽 아랫배 굉장히 아파서 오셨어요. 봤더니 오른쪽 난관 쪽에 농양으로 보이는 형태의 난관 수종이 보여서 저희가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며 난관 수종 또한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에 농양이 생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균 검사도 하고 CT 혹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균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농양이 특히 복강 안에 농양이 생기려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가장 흔한 게 균인데, 균 검사가 음성이라는 겁니다. 균 검사가 음성일 때 농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복강 안에 어떤 만성 염증인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 있을 때도 난관의 끝부분이 막히거나 혹은 잘 소통되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풀어 놓은 액들이 복강 안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으로 변하여 농양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CT나 MRI에서의 결과는 농양이라기보다는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독을 주셨어요. 환자를 보는 직접 담당한 주치의로서는 모든 정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생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항생치료를 하기 전에 염증 수치가 높았는데 하고 나서 떨어지고, 그리고 초음파 상에서도 늘어난 난관이 줄어든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혹은 난소나 혹은 난관의 농양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CT나 MRI에서는 완전히 100% 농양이나 난관 수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난관이나 난소 쪽에 농양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질환, 균의 원인이 아닌 다른 질환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암종 같은 경우는 폐나 간 쪽은 대부분 CT나 MRI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캔서가. 특히 우리 부인과 난소나 난관 쪽 부분은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T, MRI를 가지고 100% 진단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병리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제 환자도 엄청 불안해하셨어요. 환자는 이미 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암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났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난 이미 암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 후에 암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치의인 저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자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그냥 불안해만 하고 계속 그 불안에 그 고리만 돌리고 있으면 결국은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가진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기존에 진료를 받던 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끝까지 믿고 치료한다. 두 번째, 다른 병원으로 옮긴답니다. 자, 근데 다른 병원을 가게 된다면 자기가 원래 지금까지 진단받고 치료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리셋이 되는 거죠. 물론 문서로는 남겠지만 다른 병원 의사가 지금의 현재의 과정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이런 상태라면은 기존의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이고, 이런 경우 의사가 만약에 자기가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 수술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감안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따라야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불안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지금까지 자기를 치료했던 의사를 믿고 따르는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 환자가 가장 불안했던 거는 그거죠. 암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암 수술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수술을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수술을 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다른 거와 좀 다르게 자기가 못하는 수술은 절대 할 수 있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다른 분야와 좀 다른 거죠. 따라서 정말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이라 하더라도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제가 제 유튜브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할 수 있고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의 진단은 무엇이며 왜 이런 진단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진단은 무엇이 있으며 저를 이렇게 진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물어보시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믿고 진단을 맡기셨다면, 몸을 맡기셨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의심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환자분한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들의 환자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신뢰 없이는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병원에 가시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든 간에 제일 먼저 그 의사를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잘 해야 되죠. 질문도 잘하고 미리 그 의사에 대한 정보도 찾아가시겠지만 믿고 충분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항상 그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